아프리카 적도, 열대우림의 나라 가봉. 우리에겐 친숙한 이름입니다. 전임 봉고 대통령이 4번이나 방한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가봉에 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봉은 내전에 시달리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석유, 광물, 원목을 수출해 1인당 국민소득도 8,000불이 넘는데요. 아프리카의 부국 중 하나입니다. 열대우림과 고원, 사바나 등 지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정부가 국토 11%를 13개 국립공원으로 지정, 적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다양한 동물이 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적도 가봉의 자연과 동물을 찾아가 볼까요? 가봉은 국토의 88%가 열대우림입니다. 숲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죠. 강도 숲 사이로 흐릅니다. 강바닥의 경사가 계단처럼 떨어지는 단층 지형이 많습니다. 곳곳에 허옇게 물거품을 문 급류와 폭포가 나타납니다. 콩구 폭포는 폭이 2km나 되는 거대한 폭포입니다. 아프리카엔 빅토리아 폭포처럼 낙차가 100m가 넘는 폭포가 많습니다. 콩구는 높진 않지만 넓이에선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폭포를 지상에서 보려면 피로그라는 뾰족하고 길쭉한 나무 보트로 몇 시간 이동해야 합니다. 콩구 폭포가 있는 이빈도강은 바닥 경사가 급해서 물살이 아주 셉니다. 콩구 폭포는 4단계로 강바닥 경사가 떨어지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높은 곳은 50m에 이르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엔 거센 물살이 장관입니다. 열대우림에선 강바닥도 숲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건기 때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힘겹게 우기를 버텨야 합니다. 건기 땐 폭포 위에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 위쪽에서 폭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숲에 낙엽이 썩은 물이 섞여 강물 색깔은 연한 갈색입니다. 건기엔 폭포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물살이 셀 때엔 그저 물을 떠먹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빈도강 하류엔 또 다른 폭포가 있습니다. 지지 폭포는 높이가 60m나 되는데요. 열대우림 속의 숨은 절벽에서 강물이 수십 갈래로 쏟아집니다. 우기의 끝 무렵인 11월이라 폭포의 수량도 엄청납니다. 폭포에서 쏟아져 내린 물은 다시 평평한 흐름이 됩니다.
가봉의 국토는 한반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150만 정도로 아주 적은데 숲이 대부분이라 거주 지역이 적은 탓입니다. 가봉 사람들의 삶은 숲과 뗄 수 없습니다. 숲에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집을 짓고 낙엽의 양분을 먹고 자란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기라 강물이 불어나 많이 잡히진 않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강에는 메기과의 고기들이 많습니다. 이놈은 수염이 고양이와 닮아서 고양이 물고기라 부른다는군요. 가봉 사람들은 매운 피망을 넣고 생선탕을 해 먹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숲에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 남자들은 숲속에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뭔가를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베어낸 통나무는 가운데에 홈을 낸 뒤 쐐기를 박아서 둘로 쪼갭니다. 이제 배를 만들 준비가 끝났군요. 끌로 나무 속을 파내 피로구를 만듭니다. 숲에 둘러싸인 마을엔 강 말곤 길이 없으니 나무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정글의 나무를 베어낸 빈터에는 작물 씨앗을 뿌립니다. 싹이 터서 자라면 여자들이 수확을 하죠. 고구마 같은 뿌리 식물인 카사바인데요. 가루를 내서 떡처럼 찌면 가봉의 주식인 만역이 됩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은 동물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생명들이 가득한 곳이죠. 숲길에 전갈이 나와 있습니다. 꼬리침에 독이 잔뜩 올라 있군요. 인적 없는 빽빽한 숲속에도 길이 있는데요. 커다란 동물이 자주 오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설물도 곳곳에 쌓여 있네요. 가봉숲의 왕자라고 할 만한 이 동물은 바로 아프리카 숲 코끼리입니다.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서 사람이 접근하면 낌새를 채고 바로 겁을 주며 달려듭니다. 가봉숲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바로 숲코끼리와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 번 위협받고 나서야 제대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이 녀석은 지금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네요. 길고 날카로운 상아를
나무 줄기에 박으면서 껍질을 벗깁니다. 숲코끼리는 먹성이 좋아서 풀, 나뭇잎, 가지뿐만 아니라 나무 속껍질까지 파서 먹습니다. 숲은 코끼리의 식량 창고라고나 할까요? 껍질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코끼리가 더욱 좋아합니다. 코끼리의 메뉴가 된 나무는 속살을 뜯기고 너덜너덜해졌군요. 코끼리의 코는 다용도, 열매도 줍고 코로 냄새도 맡습니다. 코에는 예민한 신경이 퍼져 있어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정말 놀라운 코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두 종류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사바나 코끼리와 가봉, 콩고 숲속에 사는 숲코끼리 둘로 나뉘는데, 숲코끼리는 나무 사이로 다닐 수 있게 몸집이 작습니다. 숲코끼리의 몸무게는 3톤 정도, 사바나 코끼리는 그 2배인 6톤까지 나갑니다. 둘의 큰 차이는 귀입니다. 사바나 코끼리의 귀 모양이 삼각형인데 비해 숲코끼리는 둥근형에 가깝습니다. 가봉의 단위 면적당 코끼리 수는 아프리카 최고랍니다. 숲속이 코끼리로 가득하기에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코끼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Bon, on est obligé de faire ça puisque ils viennent jusque là, ils passent entre la cuisine et ma maison là. Là, quand il y a surtout les mangues, la période des mangues, ouais, ils passent par là. C'est pourquoi j'ai décidé de faire ça, pour me protéger. Oui. 울타리를 친 다음에도 안심이 안 돼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줄에 빈 깡통을 매달아 놨는데요. Ça c'est une corde, ils ont attaché avec des boîtes et à l'intérieur des boîtes on met des cailloux qui serviront à faire du bruit lorsque l'éléphant passe. L'exemple c'est ici. Et quand il écoute ce bruit-là, ça lui chasse. 우기 끝 무렵 과일철이 되면 밤마다 마을에 코끼리가 출몰합니다. 코끼리들은 망고나무에 열린 맛난 열매를 따먹으러 왔습니다. 어린 새끼까지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철조망을 설치했지만 코끼리에겐 장애물도 아닙니다. 살갗이 두꺼워 별 상처도 없이 잘 빠져나갑니다. 정부가 철저히 보호를 해주니 가봉의 코끼리는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일 행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봉엔 13곳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로앙고는 빽빽이 솟은 열대우림이
해안까지 이어집니다. 숲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특이한 곳이죠. 가봉의 서쪽 국토 600km가 탁 트인 대서양과 만나 해안선을 이룹니다. 어미 하마가 새끼 하마를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인데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헤엄을 칠 모양입니다. 하마가 민물만 좋아한다는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하마는 보통 얕은 강이나 호수에서 생활을 하지만 루앙고 공원의 하마들은 바다에 나와 파도를 즐긴 후 근처 강으로 돌아갑니다. 평생의 반 이상을 물속에서 보내는 하마에게 짠물, 민물은 별 차이가 없나 봅니다. 열대우림이 해안과 맞닿은 곳에는 코끼리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옵니다. 멀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군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코끼리는 해안의 풀이 무성한 우기에 숲을 빠져나옵니다. 코끼리가 풀을 뜯고 관광객들이 바다 낚시를 즐기는 광경은 오직 루앙고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해변가엔 유령 개들이 삽니다. 파도에 밀려온 물고기 시체를 먹어치우는 청소부인데요. 모래에 구멍을 파놓고 위험이 닥치면 속으로 숨죠. 서아프리카 습지 거북은 해안가 안쪽의 숲에 삽니다. 낮에는 백사장으로 햇볕을 쬐러 나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루앙고의 백사장에선 쉬고 있는 펠리컨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긴 부리 밑에 주머니가 달린 모습이 눈길을 끌죠. 전 세계적으로 8종류의 펠리컨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이놈은 회색의 깃털을 가졌습니다. 날개를 펴면 너비가 3m나 됩니다. 펠리컨은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근처 바다에서 물고기를 사냥하죠. 루앙고의 바다로 흘러드는 강하구엔 맹그로브 숲이 무성합니다. 맹그로브는 밀물 때는 짠물, 썰물 때는 민물 속에 교대로 잠깁니다. 다른 나무 같으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맹그로브는 물속에 잠겨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줄기에서 호흡할 수 있는 뿌리가 수십 갈래에 나와서 다시 아래로 뻗습니다. 맹그로브 뿌리는 물고기, 새우의 유생들이 숨어서 자라는 둥지 역할을 합니다. 해안가의 나뭇가지엔 치렁치렁하게 뭔가가 달려 있습니다. 참새처럼 작은 새들이 마른 풀잎을 물어다 지은 둥지네요. 서아프리카 해안에만 사는 검은색, 오렌지색 위버는 돼새의 일종인데 숲속의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맹그로브 숲 사이를 흐르는 강은 바다와 연결돼 있어 밀물 썰물 때 수위차가 많이 납니다. 하마는 낮이면 얕은 강물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쉽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서 하마의 식사량은 몸집에 비해 아주 적다고 하네요. 가봉의 백로는 물고기보다는 하마의 피부에 붙은 기생충을 더 좋아합니다. 하마가 물 밖으로 몸을 드러내면 식사할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하마가 빈틈을 주지 않는군요. 맹그로브 숲에 밤이 오면 야행성 동물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물가숲에는 특이한 동물이 삽니다. 바로 악어인데요. 아프리카엔 사납고 커다란 악어가 많지만 이곳에는 몸집이 아주 작아 난장이란 이름이 붙은 악어가 삽니다. 주로 밤에만 나타나 작은 개들을 잡아먹는다는군요.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기로 할까요? 아주 작은 놈은 어른 팔 길이에 한 손에 잡히는군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해변으로 반찬거리를 구하러 갑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면 숲에서 슬슬 몽개가 기어 나오는데요. 순놈 농개의 오른쪽 집게발은 왼쪽보다 몇 배 큽니다. 사람들은 농개에 살을 발라 양념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큰 집게발을 들고 저항하지만 사람 손을 피할 수는 없네요. 먼 바다에서 산란하러 해안가를 찾아오는 동물도 있습니다. 알 낳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약한 불빛을 비춰보니 대서양에서 하는 장수거북입니다. 등껍질이 가죽처럼 생겼다 해서 영어로는 가죽등 거북이라 하죠. 장수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선 몸집이 제일 큽니다. 큰 놈은 보통 몸 길이 2m, 몸무게는 700kg이나 나가죠. 많을 때는 3만 마리 정도가 가봉의 해안에 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어미는 알 도둑을 헛갈리게 하기 위해 여기저기 모래를 파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은 뒤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봉의 국토는 열대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곳곳에 고원, 사바나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봉 남동부 끝자락, 콩고와 국경을 마주한 곳에 바테케 고원지대가 있는데요. 녹색 사바나가 끝나는 곳에 붉은 빛의 절단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분홍빛이 돈다고 해서 핑크 캐니언이라 불리는 침식 지형인데요.
하암, 즉 모래가 굳은 암석이 오랜 세월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사바나와 대비되는 강렬한 색깔을 드러낸 것이죠. 해발 고도 900m, 끝없이 이어지는 구름지대를 다니려면 쿼드라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화산지대였던 이곳엔 이제는 풀과 관목만이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테케 고원의 저지대로 꼬불꼬불한 암파사 강이 흐릅니다. 강 주변의 열대우림은 고릴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가봉 정부는 이곳에 밀렵으로 어미를 잃은 새끼 고릴라 고아원을 만들었죠. 사람의 손으로 젖을 먹여 키우고 서서히 자연에 적응시킨 뒤 숲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강가에 나와 있는 이 세 마리는 3년 전에 방사한 물입니다. 사람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고릴라 보호 프로그램은 98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21마리의 고아 고릴라를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 손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고릴라는 장난을 멈출 줄 모릅니다. Il y a des moments où quand on arrive ou quand on circule en passant, que ce soit nous ou l'autre équipe, leur trouve au bord de l'Ampassa. Et ça dépend de leur programme et ça dépend aussi de l'alimentation. Parce qu'en saison sèche, elle reste plus au bord de l'Ampassa. Parce que la forêt a un peu de fruits, la forêt devient un peu pauvre. Donc elle préfère manger des trucs qui ont l'eau, la maman, tout ça là au bord. Donc elle passe et fait beaucoup de temps. 현재 고릴라 고아원엔 자연 방사하기 전에 어린 새끼들이 따로 있는데요. 세 살 미만의 새끼 3마리가 숲속 생활을 익히는 중이라는군요. 2마리는 영국의 동물원에서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새끼고 1마리는 밀렵꾼에게서 압수한 것입니다. 요즘 밀렵꾼들은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빼앗아 해외의 동물원 전시용, 애완용으로 내다 팔려고 한답니다. 새끼들은 아침 7시 반부터 숲에 나와 스스로 나무 타기, 열매 따기를 해봅니다. 아기 고릴라가 좋아하는 살라시아 열매는 멍키 바나나처럼 작은데 좀 더 뭉툭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라 고릴라가 즐겨 따먹죠.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호기심 많은 새끼는 더 분주해집니다. 냄새를 맡고 정체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n'est-ce pas? Je sais pas, il n'y a rien. 처음 보는 물건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Oh, ne t'inquiète pas. 사육사가 땅을 파며 개미, 벌레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새끼는 냄새를 맡아보고 흙에서 뭐가 나오나 열심히 쳐다봅니다. Il n'y a rien. Non, non, ça ne mange pas ça. 하지만 집중도 잠시. 카메라로 다시 다가오는군요. 오후 4시, 고릴라의 야외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육사는 새끼들이 마실 우유를 준비합니다. 숲속엔 나무 우리가 있습니다. 보호해줄 어미가 없기에 밤에는 새끼를 우리에 넣습니다. 우리 밖에서 새끼를 재우면 표범 침팬지가 새끼를 습격해 잡아먹습니다. 좀 더 어린 2마리는 우유를 얻어 마시기 위해 잽싸게 우리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우디키는 뭐가 불만인지 버티고 앉았습니다. 우유를 뗄 때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갑갑한 우리가 싫어진 걸까요? 한참이 지나서 우리로 들어갑니다. Jusqu'au moment où, d'eux-mêmes, hein, ils vont décider de casser la cage. Donc là, c'est-à-dire, ils vont la détruire, hein, parce qu'ils sont vraiment forts également, et ils vont décider d'eux-mêmes de dormir en forêt. Donc là, il n'y aura plus de notion de cage, et ils seront entièrement en forêt. 우기의 적도 열대우리면 매일 세찬 비가 내립니다. 가봉의 연평균 강우량은 3,000mm 정도인데 40% 정도가 우기인 10월부터 12월 3달간에 퍼붓습니다. 이젠 익숙해졌는지 새들도 비 피할 생각을 안 하는군요. 오히려 먹이가 많아져 좋아하는 새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속에 숨어있던 지렁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야자 열매를 잘 쪼아 먹어서 팜낫 독수리라 불리는 이 새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위에 지쳤던 동물과 돼지는 시원한 비로 오일시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은 비를 흠뻑 마신 뒤 더욱 무성해집니다. 가봉의 사바나 지역엔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철기 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암각화인데요. 동심원 모양의 문양이 우리 암각화와 비슷합니다. 가봉에는 50여 개가 넘는 부족이 삽니다.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인구의 70% 정도가 서구의 종교를 믿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전통 종교의 힘이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마다 환자를 치유하거나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의례를 할 때마다 비위티라는 전통 종교 의식을 치릅니다.
신성한 장소에서 하루 종일 환각작용을 하는 식물을 먹고 춤을 추면서 조상을 찬양하고 소원을 빕니다. 기업형 벌목으로 사라지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가봉 정부는 2002년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합니다. 숲이 사라지면 거기 서식하는 많은 동물도 생존을 위협받죠. 아름다운 숲과 사바나를 동시에 가진 로페 국립공원. 이곳 숲에는 검은 콜로부스 원숭이가 삽니다. 몸통 길이보다 더 긴 꼬리를 가졌는데요. 키는 70cm인데 꼬리는 80cm나 됩니다. 콜로부스 원숭이는 나무타기의 달인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겁없이 뛰어내립니다.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만 서식하는 맨드릴 개코 원숭이는 원숭이 중 가장 큰 군집을 이룹니다. 로페 국립공원에서 1,300마리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게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원숭이과 중 가장 화려한 색채를 자랑합니다. 얼굴에 꼭 진한 화장을 한 것 같군요. 숲과 숲 사이 초원을 가로질러 줄지어 이동하는 동물이 보입니다. 서아프리카 덤불 멧돼지인데 이들 역시 순놈 우두머리 밑에 20-30마리가 군집 생활을 합니다. 놈들은 잡식성이라 식물의 뿌리, 열매, 곤충, 도마뱀 등 숲속에서 만나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드넓은 초원엔 숲 버팔로가 나와서 풀을 뜯습니다. 주 서식지가 숲이라 동아프리카 사바나 버팔로보다 몸집이 작습니다. 몸에는 새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요. 이놈들은 소 가죽의 기생충을 떼어먹고 사는 찌르레기과 새입니다. 물소는 피부 관리 받고 새는 쉽게 먹이 찾고 이런 걸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나요? 물소들은 해가 뜨거워지면 진흙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몸도 식히고 달라붙는 벌레들도 떼어놓고 가죽 관리까지 일석삼조. 진흙탕은 물소들의 찜질방인 셈이죠. 물이 고인 습지 주변에만 사는 초식동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만 사는 영양, 시타퉁가인데요. 표범 같은 천적이 습격하기 어렵게 질퍽한 물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순놈은 아주 길쭉한 뿔을 가지고 있죠. 1m가 넘는 뿔을 가진 놈도 있답니다. 순놈들은 뿔을 맞부딪히며 힘겨루기를 합니다. 어린 암놈의 얼굴엔 피를 빠는 채채파리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파리 때문에 어지간히 힘이 든 모양입니다. 떨쳐내려고 펄쩍펄쩍 뛰면서 안간힘을 쓰네요. 빽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 습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동물이 많이 몰리는데요. 피그미족 말로 바이라고 부릅니다. 숲코끼리 떼가 무슨 회의라도 하는지 얕은 물 가운데 잔뜩 모여 있습니다. 먼 숲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오기도 하는데요. 어린 새끼를 데리고 늦게 도착한 가족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음이 급합니다. 시원한 코끼리 샤워로 일단 몸을 식히고 좋은 자리를 잡고 난 뒤 새끼 어미 가릴 것 없이 긴 코를 진흙바닥에 박고 열심히 뭔가를 찾습니다.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있기도 하는데요. 습지 바닥을 뒤져서 몸에 꼭 필요한 광물질, 염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바이가 코끼리 카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나중에 온 수컷이 먼저 자리 잡은 놈을 밀어내려고 하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리 싸움하는 건 코끼리도 마찬가지네요. 코끼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죠. 멀리 떨어진 제작진의 재채기 소리에도 놀라 주랭랑을 칩니다. 바이 근처 숲에 사는 야생 고릴라 가족이 햇볕을 쬐러 습지의 풀밭으로 나왔군요. 무리의 우두머리인 순놈을 실버백이라고 부릅니다. 등에 은빛 털이 나 있기 때문이죠. 순놈의 크기와 몸무게는 암놈의 2배나 됩니다. 몸집이 큰 순놈은 180kg까지 나가는데 클수록 암놈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어미 등에 새끼가 엎여 있네요. 암놈은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3살이 넘어야 어미에게서 떨어집니다. 고릴라 사회는 일부 다처제라 큰 순놈이 몇 마리의 암놈과 새끼를 보호하고 다닙니다. 어미 등에 엎였던 새끼가 내려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릴라의 평균 수명은 30살 정도인데요. 새끼는 12살쯤 돼야 어른 대접을 받고 무리에서 독립합니다. 먹이를 먹다가도 순놈은 일어나 주의 경계를 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죠. 고릴라는 주로 숲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오늘같이 풀밭으로 나오면 풀줄기를 뽑아서 밑동 부분을 맛나게 먹습니다. 초원의 식사는 별식인 셈이죠. 암파사강의 고아 고릴라들도 다 자라면 이들처럼 숲으로 돌아가 가족을 이루겠죠. 가봉의 숲에는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베마는 높이 45m, 지름 2m가 넘는 아주 큰 나무죠.
예전엔 땅 위에 드러난 뿌리 틈 사이에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으로 썼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나무죠. Non seulement c'était les tombes, et pour nous, l'endroit où on enterre les gens, c'est un endroit qui est typiquement beaucoup sacré. Donc chaque fois quand il y a des sociétés forestières qui arrivent pour chercher à couper cet arbre, et quand ils trouvent que c'est la colonie de Kouta, nous on leur dit non, ça c'est un arbre qui est sacré pour nous.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벌목으로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가봉의 13개 국립공원은 개발이 제한돼 훼손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 적도 열대우림이 보존돼야 하듯 적도의 중요한 부분인 가봉의 숲도 오래오래 제 모습을 간직하길 빌어봅니다.